네, 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더울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SK텔레콤 인적 분할에 대한 리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적 분할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4월 달에 나왔었고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4월 17일 날 저희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4월 17일 날 SK텔레콤 인적 분할과 SK와 SK텔레콤 합병 가능성은 좀 다소 적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시점이 이제 4월 17일, 한 4월 초부터 SK텔레콤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부분에 이제 공시가 나오기까지 약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거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보기 때문에 리포트도 나오는 것이고, 저도 그때 리포트를 바탕으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본다 라고 좋게 본다라고 하면 선취매를 하고, 우리는 공시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트레이딩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시가 나왔을 때 지금 와서야 좀 뒤늦게 따라간다. 이런 부분은 남들보다 좀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상 좀 꾸준히 들어주시면은 또 좋은 내용 그리고 공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초부터였었고요. SK텔레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4월 초부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 4월 한 중순 정도가 될 거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때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올 초부터 해서 SK텔레콤을 외국인들은 계속 사들였고요. 그리고 4월에도 꾸준히 이어갔었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사주 소각을 연내에 처리를 해야 인적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건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고, 5월 초였었죠. 5월 6일 날인가 자사주 소각이 있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시에서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고 액면 분할까지 5대1 액면 분할까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크게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괜찮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는 4월부터 있었고 공시는 6월 초에 있었다. 이미 반영되어 가고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일정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시 열었고요. 항상 공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항상 찾으시고요. 뉴스도 좋지만 공시 항상 보시는 습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항상 공시를 열어드리는데 공시를 보는 방법도 계속 익히시고요. 예, 분할 존속회사와 분할 존속회사는 통신사업 부분, SK텔레콤 그대로 가져간다. 그리고 신설회사는 SKT 신설투자 주식회사, 투자회사 쪽으로 이제 신설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반도체, UICT 관련해서 나머지 신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신설 투자회사에는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덩어리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들이 대부분 다 신설 회사로 속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주식 분할 비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존속회사 SK텔레콤 그리고 SK신설 투자회사 0.6대 0.39, 6대 4 정도로 기존의 분할 존속회사 6, 신설회사 4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정은 좀 생각보다 좀 뒤에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 정지 기간부터 볼게요.
거래 정지 기간이 6월 26일부터 11월 26일, 약 딱 한 달간이고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29일이니까 배정일이 10월 29일이면은 그 이틀 전인 10월 27일까지 이 SK텔레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인적 분할 대상의 주주에 포함된다. 10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신규 상장 예정일은 약 한 달 뒤인 11월 29일이 될 거다라는 부분 날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약 4달 정도 시간이 좀 남아있다. 4달, 지금부터 6월이니까 10월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4달 정도가 되겠고 신규 상장되는 기간은 앞으로 5개월 후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이제 존속회사든 이제 특히 분할되는 신설 SKT 신설 투자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셨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4월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 관건은 신설 SKT의 신설 관건은 자회사들의 상장입니다. 자회사들의 자회사들의 한번 좀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회사들의 리스트 확인을 해보면 SK 플래닛 지금 비상장 업체 한번 볼게요. 예, 11번가 SK 플래닛 그리고 11번가 그리고 원스토어 ADT 캡스 정도로 일단은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웨이브 정도가 되겠는데 연내 상장 가능한 부분은 이 웹스토어와 ADT 캡스 두 업체, 두 기업이 아마 상장의 속도를 좀 낼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 다운받는 구글 플레이가 있잖아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처럼 배터리가 없네요. 예. 플레이 스토어처럼 원스토어 역시 그러니까 SKT가 만든 앱스토어인데요. 아직은 좀 이제 구글에 아직 많이 밀리지만 이 원스토어에는 SK텔레콤뿐 아니고 KT, U+ 등 국내 많은 기관이 이 원스토어를 좀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 원스토어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ADT 캡스는 이제 보안 업체죠. 그리고 11번가는요, 뭐 빠르게 상장할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상장 계획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11번가는 이번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번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그 가치 면에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과요. 11번가는 아마존과의 협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존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직구 상품이라든지 좀 차별화된 마케팅,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을 위해서 11번가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모든 자회사들의 지금 움직임은 괜찮다. 그리고 두 회사가 일단은 상장의 속도를 좀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자회사들의 움직임을 하반기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텔레콤 주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SK텔레콤 뿐 아니고 사실 U+, KT까지도 통신주의 흐름은 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SK텔레콤 그리고 U+, 그리고 KT 있는데요. SK텔레콤은 4월부터 주가가 상승을 계속했고요. U+,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통신주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통신주 전체적으로 흐름을 조금 꺾이는 시점에서 큰 그림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 SK텔레콤 조정이 좀 오는 구간에서 인적 분할 그리고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주가를 이 주가 한번 잘 보시고 이 종목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상승 추세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금 최근에 매집하는 양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같이 확인하시면서 오늘 SK텔레콤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4월 영상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SK텔레콤 관련된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